예, 이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문제 때문에 전화 주셨죠? 한 15년 전에 제가 친구 동생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지금 자꾸 안 갚고 자꾸 미루고 네. 조금씩 돈을 조금씩 주고 판결문까지 받았는데도 예. 그냥 다달이 이제 조금씩만 주고 네. 그것도 그냥 자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전화도 수십 번 하고 해야 좀 입금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지금 남편도 퇴직도 하고 몸이 아파 퇴직도 하고 그래갖고 지금 여유가 없는데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예. 지금 답답해서 지금 문의를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상담을 좀 더 자세하게 받으시려면요. 좀 더 상황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돈을 빌려주셨다고요? 네, 이게 한꺼번에 빌린 게 아니고 친한 친구 동생이에요. 네. 같은 상가에서 지금 이제 가게를 하다 예. 그 가게를 그만두면서 한 5년 동안은 이제 안 갚았어요. 네. 돈을 이게 한꺼번에 준 게 아니고 한 200, 500 이렇게 조금씩 카드값을 좀 못 갚는다고 빌려주고 빌려달라고 계속 그래서 네. 조금씩 빌려준 게 거의 한 4천만 원 넘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몰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산다고 전기제품 산다고 좀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네. 자기가 이제 카드 이제 메꿔야 되는데 이제 다달이 안 돼서 조금씩 빌리고 한 게 한 4천만 원쯤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게를 그만두면서 그걸 이제 5년 동안 저한테 이제 이자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차용증은 받았거든요. 예. 2부 5로 주기로 해갖고 차용증을 받아갖고 5년 동안 안 줘서 제가 내용증명서를 이제 보냈어요. 네. 보냈는데 이게 이제 절차를 이제 민사로 해갖고 절차를 밟기 시작해서 이제 했는데 법원에도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판사한테 죄송하다고 그런 것만 자꾸 그런 것만 자꾸 보내고 그래서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이제 제가 판결문을 이제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 그래갖고 제가 이자까지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5년 동안 이자 안 갚고 한 게 한 7,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판결을 받아서 7,600만 원을 이제 갚아라 받았거든요. 근데 그 후로 돈을 조금씩 이제 갚기는 갚아요. 막 40만 원 뭐 이렇게 제가 전화해야 주지 전화도 안 받고 계속 이제 문자만 해요. 전화 받으면 뭐 하느냐. 돈만 달라고 할 건데.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과장도 좀 되고 사는 것도 아주 브랜드만 입고 다니고 할 건 다 하고 들어다녀요. 본인은 지금 약국에서 접수 그거를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월급 차압을 할까 싶어서 했는데 그것도 그만두면 그만 아니에요. 차압하면은 약국 그만두면 그것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상담자분이 볼 때는 그 돈을 빌리신 친구분의 남편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 김진성 변호사가 잘 해결해 주시거든요. 기다려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네.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을 받으셨고, 근데 판결문을 받으신 이후에도 그 친한 친구분의 동생분이 이제 채무자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동생분이 이제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변제를 하긴 하는데 일부씩만 변제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 40만 원씩 하는데 그것도 이제 스스로 자기가 본인이 주는 게 아니고 전화를 매번 하고 해야 그때서 좀 붙이고 그래요. 입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자분께서는 근데 판결문도 받았는데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 때문에 전화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판결문에 대해 그러면 어찌됐건 이전 관계는 이제 판결문에 다 녹아 있을 거니까 판결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판결문에 이제 그 금액은 총 7천 이자까지 포함해서 얼마라고 그러죠? 7,600만 원이라고 하시죠? 7,600. 네. 그거를 혹시 분할해서 상환하거나 그런 조건이 있었나요? 판결문에 아니면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뭐 피고는 온 거에게 뭐 총 얼마에부터 네네네. 그렇게 나오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일단 그런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네. 그 친한 친구분 동생분 즉 채무자분께서는 분할로 상환하면 안 돼요. 판결문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일시로 지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제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채무자분께서 하는 그 변제 행위는 판결문과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담자분께서 이제 일시로 받고 싶으시다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판결문 이후에 받는 또 저희가 이게 강제집행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의 문제가 되는데 그 가장 이제 유효한 거는 그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아셔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그 뭐 예금 채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국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뭐 급여에 대한 채권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그 전세보증금이나 그런 부동산 보증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채권들을 압류해서 수심하면 되는데 그럴 혹시 뭐 그런 재산 같은 걸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원래 시골에서 제 친정에서 제 앞으로 이제 땅을 줬는데 그걸 남한테 돌렸어요. 한참 전에 돌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돈 빌린 게 한 15년 정도 졌어요. 10년이 넘어서 제가 이렇게 차용증 받는 게 10년이 넘어서 이걸 이제 소멸될까봐 제가 내용 증명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친구 동생이라 제가 냉정하게 못하고 10년 동안 기다리다 10년 넘어 이것도 소멸될 것 같아서 그때 내용 증명서 넣고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채무자인 그 친한 동생, 친구분의 동생분은 그분 이름으로는 뭐 딱히 뭐 재산이 없으시단 말씀이신가요? 뭐 부동산이나 그런 것들? 없고요. 이제 남편은 이제 집도 있고 과장도 되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데 남편이 뭐 6천만 원 했었는데 2천만 원 남편이 나한테 갚아줬어요. 나중에 알고 그거는 이제 조금 빌린 걸 남편이 몰랐었나 봐요. 저는 알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2천만 원 갚아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 이제 이 채무자한테 제가 전화를 하고 너 갚아라 뭐 하니까는 안 갚아서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채무자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얼마냐 물어보는 게 나머지가 이렇게 남았다. 이제 그러니까는 저 모르겠다. 손 띄긴다고 알아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판결문을 받으실 때 남편분을 피고 즉 대상자 당사자로 하셔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친한 친구분의 동생분만 피고로 해서 받으신 건가요? 남편은 이제 채용증이 남편이 없으니까 동생 채무하지 않다만 거죠. 일단은 말씀드리면 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빌려주실 때 그분의 어떤 그 사용 용도라 그러죠. 그 용도가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카드가 뭐 다른 뭐 그 어떤 걸로 산다고 TV 산다고 뭐 빌리고 많이가 안 빌리고 몇백만 원씩 빌리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지만 좀 오래되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7, 18년 됐어요. 그렇구나. 일단은 이게 일상가사 행위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부부가 별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 재산 남편 거, 배우자 재산 배우자 재산 별도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부부가 일상가사라 그러죠. 법률적으로 일상가사입니다. 같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는 남편도 배우자도 둘 다 연대해서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책임 있나요? 책임을 묻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지금 남편에 대해서는 17, 18년이 되면서 동안 어떤 법적 조치를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해주니까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거를 차용증이나 그런 어떤 일상가사 행위로 발생된 채무라고 했다면 그런 어떤 법적 조치나 아니면 최근에 한 2, 3년 정도 발생했다고 하면 남편한테도 물론 그 빌린 채무자는 배우자긴 하지만 남편한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시효에 걸릴 거예요. 소멸시효에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이 있으시니까 혹시 남편과 관계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저희가 법률적인 용어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중단 사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없으시다 그러면 남편한테 기본 원리는 청구할 수 있어 보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뭐 채무 관계된 게 너무 오래되셔서 그 남편한테 그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시효에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한번 거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유가 있으시면 그런 그 기존에 있던 이 채무는 그 친한 동생의 그냥 단독 채무가 아니라 네. 부부 생활을 하면서 발생된 채무이기 때문에 너도 책임을 져라라고 예.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좀 오래돼서 현실적으로 좀 청구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아, 오래되면 이게 이제 네. 수수료 조금씩 이제 입금을 하고 한 게 그 통장 거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상담자분께서 남편한테 받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내가 아나 명의 네. 앞으로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남편 그러니까- 앞으로만 좀 다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한번 기본적으로 그 채무가 아까 말씀하신 건 뭐 카드값이라든가 어떤 이사생활비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한 게 있다는 걸 일단 좀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남편도 책임져야 된다. 그런 관계를 찾아보셔서 한번 그 가까운 그 법률사무소 가셔가지고 법률공원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남편이 월급 생활을 하면서 네. 생활비로 50 정도 애들 둘 키우는데 50 정도밖에 안 주고 와이프 네. 보고 다 벌어서 네. 써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네, 돈이 네. 없어갖고 맨날 찔찔 내고 그래서 이제 돈을 조금 빌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채무자 차압을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월급 차압하는 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우자 피고로 됐던 그분한테 지금 그 네네. 판결문 가지고 차업할 수 있습니다. 압류라 그러죠. 압류 및 출신 명령해서 집에 집에 압류할 수도 있나요? 집 안에 생활용품이라든가 뭐 그런 네, 거? 그게 이제 만약에 그 친한 친구 동생분 소유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되면 네, 아니 같이 살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공동 이제 되지 않나요? 보통 이제 특별한 게 없어 집안에 사는 건 공동 재산으로 이제 추정이 되니까 인정이 되니까 그런 거로 차업하셔도 뭐 일단은 인정되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네. 전화도 너무 안 받고 그러니까 집을 가져가 빚 독촉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거 이제 법으로 걸리나요? 빚 독촉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한 번도 것보다는 안 찾아가 봤거든요, 집을. 네네 그냥 그 말씀하신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런 네. 어떤 직접 찾아가셔서 뭐 얘기하신 건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내용 증명 보내시고 언제까지 네.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네. 어떤 부동산이든 관계집을 하겠다. 그런 네네. 어떤 내용 증명 보내시고 그냥 법적인 조치 취하시는 게 나중에 더 어떤 불상사 집 생길 것보다는 안 찾아가고. 네 내용 증명 보내면 그거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내용 증명 어차피 내용 증명도 판결문 받은 이후로 한번 내용 증명 더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내용 증명하는 걸 말 네네. 그대로 내가 어떤 의사 표시를 네네네. 공적으로 이제 네네.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한번 더 보내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압류를 하시든 아니면 예금 채권에도 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것 그리고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이게 채무자 오빠. 네. 채무자 오빠가 돈을 빌렸는데 이 지금 채무자가 이제 보증을 섰어요. 네네. 그 사람한테서 차용증도 받았고 네. 그 밑에다 보증란에 지금 채무자가 보증을 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오빠도 지금 안 갚은 상태예요. 지금 이자도 안 주고 네. 아무것도 지금 판결문이 났는데도 남물라라 동생한테 갚아라 이런 식이에요. 오빠가. 네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채권이신가요? 다른 비용이신가요? 그렇죠. 다른 오빠. 건데 실제로 빌린 근데 사람은 채무자가 네네. 빌린 사람은 오빠인 건가요? 오빠가 그렇죠. 빌리신 건가요? 오빠가 1,500만 원 빌렸는데 네. 보증인에 지금 이 채무자가 밑에 보증인에 썼거든요. 도장 찍고 네네. 네네. 이거 공증도 받으셨나요? 공증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관계되게 판결문 받으신 거나 지급료 받으신 건 있으세요? 네? 판결 소송하셔서 그런 건 있으신 건가요? 예, 그 판결문을 받았어요. 이것도 받으셨어요? 네, 똑같이 같이 받았어요. 이것도 같이 받으셨어요? 네네네.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판결문을 오빠와 지금 채무자를 두 분으로 상대해서 판결을 받으셨다 그러면 오빠나 그 채무자한테 강제집행 가능하십니다. 네. 두 분 다요? 네. 네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답답해서 지금 장사원한 상담을 드렸어요.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수고하세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부부 생활하면서 발생된 부채는 그 배우자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배우자 몰래 이제 이걸 빚졌다. 그럴 네.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큰 틀에 보시면
부부 생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부는 이게 각각의 재산은 각자 소유. 네. 그러니까 부부별산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부부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이 된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채무가 만약에 그냥 그 배우자가 뭐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라면 그 상대방 뭐 남편이든 뭐 아내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네. 그 채무가 그 가족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 자금 뭐를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뭐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빚이라면 그건 뭐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소멸시효 중단 뭐 이런 단어가 또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항상 소멸시효는 채권에 그러니까 이제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 버리면 모든 권리가 설사 있다 치더라도 예. 청구할 수가 없어 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법적 안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기간을 한정해서 그때까지 청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또 법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네. 법적 안전성 때문에 그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2천만 원을 변상해 줬다고 하는데 네.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예. 그런 이제 중단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변제 일부 변제라는 측면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살펴보셔서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무 자체가 일상가사 생활하면서 발생된 채무인지 네. 아니면 그냥 그 친한 친구 동생이 그냥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채무인지를 먼저 보셔서 그런 내용에 관련된 증거를 찾으시고 예.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남편이 일단 채무를 변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변제가 남편에게 그런 걸 인정해서 발생한 채무인 게 아니면 선의로 그런 건 아니라 그냥 내 와이프가 그런 책임을 채무를 부담하니 남편으로서 도의적으로 부담하는 건지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또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하셔서 하신다면 좀 다퉈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꼼꼼한 상담 해주셨어요.